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마늘의 무름병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무름병은 한겨울을 제외하고 마늘 생육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른 병균도 마찬가지지만 대처가 늦어지면 지속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 발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늘에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셨다가 꼭 적절하게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순서는요. 무름병이 발병했을 때의 증상과 이 무름병이 발병하는 원인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발병하는 여러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름병을 미리 예방하면 더 좋겠지만 이미 이런 증상이 보일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에 무름병이 발생하면 이렇게 마늘의 줄기가 물러지고 줄기가 축 늘어져서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름병은 외관으로 볼 때 식별이 비교적 쉬운 편이긴 한데요. 마늘밭에 두둑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마늘 줄기가 있다면 한번 잡아서 살짝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줄기까지 물러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냥 쑥 빠져버리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무름병은 배추나 무, 감자, 오이 등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다른 병균은 반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줄기를 더 자세히 봐야 하지만 이 무름병은 줄기 자체가 쓰러지기 때문에 확인이 좀 더 용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밭을 직접 둘러보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마늘밭 고랑을 걸으면서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름병이 생기는 원인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벌레의 상처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석회나 비료를 과다 시비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무름병의 세균은 스스로 마늘에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마늘의 줄기 외벽이 두껍기 때문에 세균이 스스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요. 대신 토양 속에 있는 벌레가 마늘을 갉아먹으면서 생긴 상처 부위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에 의한 상처 외에도 석회가 부족한 경우와 질소 비료를 과다 시비했을 때도 이 무름병 발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소인산 칼리의 3요소 비료를 균형 시비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벌레에 의한 상처 원인이나 석회 부족, 질소 과다에 의한 발병 원인이 거의 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석회에 들어있는 칼슘은 작물을 단단하게 해주는데 석회가 부족한 경우 이 작물의 단단함이 약해지고요. 또 생육을 촉진하는 질소를 과다 시비한 경우도 웃자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물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벌레가 줄기에 더 쉽게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병균의 침투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마늘을 심을 때 적당한 석회를 꼭 넣어주시고 질소도 과다 시비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와 더해서 토양 살충제도 미리 넣어주셔야 방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무름병을 완전히 방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무름병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작물의 병해충은 발병 전 예방이 더 중요하지만 일단 병이 발병하면 그에 맞는 약제를 바로 사용해서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저희는 이 약제를 살포해서 방제를 해주었는데요. 꼭 같은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름병에 효과가 있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꼭 여기 윗부분에 품목명을 확인하셔서 지금 구입해서 방제하는 품목이 옥솔린산 수화제로 된 무름병 약이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균은 면역성 내성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의 약제를 2번 정도 방제하셨다면 꼭 다른 품목의 약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이 옥솔린산 수화제를 사용을 했고
이번에도 옥솔린산 수화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른 품목의 무름병 약으로 방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셔야 무름병의 병원균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집에는 이렇게 2가지 정도의 무름병 약이 있는데요. 옥솔린산 제품을 2번 정도 사용하셨다면 다음에는 발리다마이신 A 제품으로 2번 정도 방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까운 농약사에 가실 때 농약사 사장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다른 약재를 추천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름병이 발병을 했다면 약재의 방제 간격은 최소 7일에서 길어도 10일 정도 간격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수확하기 14일 전까지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도 약재의 성분이 마늘에 남아있는 것이 7일에서 10일 사이 정도가 되니까요. 발병이 확인된다면 꼭 이 방제 간격도 지켜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늘의 성장이 더디고 줄기가 약하다면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항상 편안한 날들 되시고요.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